빵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그런 집이죠. 동네 빵집을 업계 최고 브랜드로 성장시킨 제빵사. 40년 동안 한 길만을 고집한 제과 장인. 혼을 불어넣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라고. 오직 맛 하나로 제과업계를 평정한 최고의 빵 명장 김영모의 성공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빵 만들 때는 무아지경입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 대표들의 이야기, 성공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성공의 비밀을 하나씩 모아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밝혀드릴 성공 파트너 홍경민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요. 네네. 달콤한 빵 속에 매일같이 묻혀 사는 행복한 빵집 주인 김영모 제과의 김영모 대표입니다.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주 꿋꿋하게 김영모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매장은 단 3개예요. 어허. 예, 그리고 샌드위치 카페 한 곳. 어허. 그런데 매출은 100억 원대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그 구직자들이 뽑은 존경하는 CEO 조사에서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CEO들과 함께 10위권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문득 이 기업의 규모도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빵 굽는 장인이자 동시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 김영모. 그의 성공 비밀을 지금 만나봅니다. 좋은 재료 이런 걸 사용해서 그분이 그 신선한 제품도 만들어냈고 또 맛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그분들이 일찍이 자기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과감히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분은 자기 브랜드를 가치를 올림으로 해서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새벽 5시 출근하자마자 공장부터 들른 김영모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양 많이들 만들었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그날 빵 상태부터 살핀다. 이거 지난번 터치는 좀 너무 좀 지저분하게 된 것 같아. 약간 좀 이 깔끔하게 이렇게. 어디 하나 소홀히 지나치는 법이 없다. 아, 냄새 좋다. 재료의 배합비는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다. 서리태 반죽이야? 예. 반죽 맛을 보고 재료 배합비를 확인하는 건 그의 오랜 습관이다. 아주 작은 오차도 빵 맛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죽이 너무 되다고. 아니, 좀 더 질어야 돼. 좀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처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바게트하고 속이 좋아. 빵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깐깐해진다. 밀가루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런 감각도 좀 느껴야 돼. 이렇게 조금 만져보면 좀 건조한 느낌이 있고 또 뭐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다고. 김영모 대표가 이렇게 깐깐해진 건 빵집에 김영모라는 이름을 붙이고부터다. 자기 네임을 앞세운다면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보람을 의식을 하고 그 빵을 제조해야 될 일이고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자세에서 자기 이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상당히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참 쉬웠던 것 같고요. 선배들을 봐도 정말 이름에 명예가 걸고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김영모 대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각 매장을 둘러본다. 이곳은 지난 82년 김영모 빵집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좀 줄여주고 상당히 감회가 깊죠. 이곳은 저희들은 점포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가 지금도 본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고객들께서 꼭 이쪽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빵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에선 꽤 유명해졌다. 그만큼 우여곡절, 애환 또한 많던 곳인데 여보, 아까운 소보로빵을 왜 다 버려요? 등껍질이 균일하지가 않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해요. 어렵던 시절 모양이 바르지 못하다고 아내는 무조건 빵을 버릴 수만은 없었다. 어서 오세요.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분명히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팔면 어떡해요? 모양이 좀 안 나왔다고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이러다 가게 망하겠어요. 이래서 못 팔고 저래서 못 팔면 재료비도 못 건지고. 이게 뭐예요? 김영모는 빵에 관한 어떤 협상도 거부했다. 완벽하지 않는 빵을 파느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아요. 그 후로도 김영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빵을 가차없이 버렸다. 그렇게 버려진 빵만도 트럭 석 대분을 넘고도 남을 정도였다. 저는 보니까 아까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다른 불쌍한 데를 줄 수도 있고 맛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모양이 망가져서 내 자존심으로는 이런 제품을 이름을 걸고 이런 제품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내 이름을 달고 이렇게 못 하겠다고. 남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잘못된 제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잖아요. 뭐 드시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냥 드린 제품이지만은 잘못돼서 드린 제품이라고 하지만은 맛이 없으면은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맛이 없다는 말들이 전해지는 게 두려웠었어요. 빵집을 시작하고 8개월쯤 막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요 앞에 엄청 큰 제과점이 생긴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왜 선배랍시고 늘 전화하던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차린 가게래요. 설마 그럴 리가?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보시라고요. 우리 과자점을 자기들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당히 붕괴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선배님의 소망은 뭡니까? 결국 우리 같은 기능인들은 조그만한 거지만은 자기 영업 뭘 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신은 그 꿈마저 말살을 하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의 선배냐 하고 이제 한바탕 한 거죠. 6개월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김영모, 이름을 건 가게를 포기할 순 없었다. 가게를 포기하는 건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럴수록 더 맛있는 빵을 구워야겠죠. 네? 앞으로 우리 빵집은 하루에 4번씩 빵을 구워야겠어요. 틀림없이 저 앞집은 하루에 1번씩 구울 겁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힘이 들 텐데. 여보, 힘들어도 난 할 수 있어요. 당신만 도와준다면 말이죠. 당신 정말 포기하지 않을 거죠? 그럼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요. 당신이 잃은 건 빵집을 그렇게 쉽게 문 닫을 순 없잖아요.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가장 그 맛있는 그런 그 시간의 제품 이제 맛있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 타임에 고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서비스예요. 다시 빵집의 매출이 올라갈 즈음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겼다. 네, 김영모 과자점입니다. 네? 뭐라고요? 잠깐만요. 여보! 여보! 뭐야? 우리 집 슈크림빵을 먹고 일가족 전체가 쓰러졌대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일주일이나 병원 신세를 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제품을 드시고 그렇게 됐다니까 너무 많이 겁났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렵고 하니까 너무 많이 겁이 나고 했는데 그 가서 보니까 겁이 막 입을 하고 이렇게 토해놨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드시고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안 됐어서 자주 이제 가봤던 거예요. 부부는 매일매일 그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냥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참, 정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이름을 걸고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공들여온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요. 다리가 정말 휘청거릴 정도였죠. 제가 만든 제품은 절대 그런 제품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뭐야, 저 사람들 또 온 거야? 참 지독한 사람들이야. 벌써 일주일째 이쪽으로 출근하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제 그만 마음 좀 풀까요? 처음에 우리를 힘들게 해서 괘씸했는데 글쎄, 제 정도 정성이면 한 번 더 믿어줘도 되겠죠.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결국 진심은 통했다. 슈크림 사건으로 김영모는 단 한 명의 고객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감사합니다. 얻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세요. 자, 차 한 잔씩 드세요. 드세요. 네, 차 한 잔씩 드세요. 매일 찾아가서 정말 이 집안 청소까지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이후 김영모 대표는 고객을 귀하게 여기는 철칙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기본은 미소예요, 미소. 서비스는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나한테도 기쁨이 돼야만이 진정한 서비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꼭 실천을 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건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 일이다. 발효실이 약간 건조하다? 물을 좀 뿌려줘. 네, 알겠습니다. 안에다.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료다. 이거 진공 안 된 건 저는 받으면 안 돼? 예. 그래서 다른 공정은 각 전문가들한테 맡겨두고 재료만큼은 김영모 대표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 딸기 좋네.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배송할 때
이제 직원들이 저희 배송 직원들이 온도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보관해가지고 냉동 제품이 조금 이렇게 녹아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 가차없이 반품되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기 저 정확하게 온도 지켜가지고 납품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힘듭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돈을 지불하고 사가는 고객님들이 사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많이 혼나고 또 잘했으면 칭찬받고 그래서 엄격하신 분이 무섭고요.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김영모 대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김영모라는 이름 석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빵집이었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고 또 결국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홍경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노래를 하고 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책임감이 막중해지네요. 네, 저 역시 제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달콤한 빵을 만드는 CEO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달콤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이 친척집을 전전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오죽하면 우리 김영모 대표가 빵 만드는 거 다음으로 잘하는 게 눈치보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요. 빵 한 조각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었던 김영모 대표. 그가 운명적으로 빵을 만나고 또 성공하기까지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마음으로부터 성격이 삐뚤어지지가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성공이 있었지 않느냐. 어린 시절 김영모의 유일한 즐거움은 학교 앞 빵집 유리 진열장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갖가지 모양의 빵들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구경거리였다. 집에는 가기 싫고 배가 고픈 날이면 하염없이 빵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행복했다. 고마야. 그런데 어쩌다 정말 운수 좋은 날도 있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가. 빵을 한 입 베어문 순간 김영모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년이 됐다. 그때 그 빵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또 허기진 데다가 그렇게 부스러기 빵을 이렇게 줬을 때 그 맛은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맛이 있었죠. 재혼한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전전하던 김영모는 결국 외가를 찾아 나선다. 엄마를 만나야 돼. 외갓집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냐? 어이? 아니, 넌 영모 아니냐? 할아버지. 아이고, 이리 봐. 영모야, 정신 차려. 아이고, 이놈. 에휴, 이 어린 것이 거기에서 걸어온 모양이야. 여기가 얼마나 먼 곳인데.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
그 자면서 계속 엄마를 찾길래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다. 잘하셨어요. 영모를 데려갈 수는 없겠냐?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재혼하면서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영모 데리고 가면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맡아서 잘 키워주세요. 난생 처음 만난 어머니는 어린 영모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인사도 없이 떠나셨다. 그저 얼굴만 봤을 뿐인 만남이었다. 그때는 참 어머니가 그렇게 한스럽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결국 나는 혼자구나. 그때 이제 내가 꿈을 갖게 됐어요.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그때는 성공이 돈 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원상 회복을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자립을 결심한 김용모는 학교를 그만둔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빵집이었다. 어린 시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부풀던 것. 빵집이라면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끼니도 해결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게 그 초등학교 시절 그 빵집 앞에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빵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빵집을 다니게 됐죠. 그렇게 17의 김용모는 빵 만드는 사람이 됐다. 한때 세상을 향해 휘둘러대던 거친 주먹은 빵을 만드는 부드러운 손이 됐다. 정말 그 빵을 만들면서 그런 외로움을 많이 달래왔기 때문에 또 이 빵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제과 일은요 부드러운 거를 많이 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왔어요. 야, 영무야. 예. 야, 이것 좀 봐. 영장인 것 같아. 야, 이제 겨우 기술 익히기 시작했는데 어떡하냐. 그러게요. 군대 다녀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최고로 빵 잘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도 생겼는데 난데없이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이다. 그 당시에 한국 그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할 때였기 때문에요. 제가 기술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아주 기술도 아주 급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거를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나오면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기술은 이미 그 다
지나가는 기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배워야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굉장히 컸었죠. 마지못해 자포자기 상태로 온 군대였다. 통신반 충성 이등병 김영모입니다. 네, 수류탄 투척 기본 말입니까? 네, 지금 바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카네기의 행복론이었다. 그 책에서 청년 김영모의 눈길을 잡아끈 구절이 있었다. 내용이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최악의 경우를 개선해라.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지금 내 자신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용우야, 수고 왔어. 감사합니다. 수고해. 김영모에게 최악의 상황은 제대 후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일단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재과 제빵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도마 삼아, 행주를 반죽 삼아, 그리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연습에 몰두했다. 그러면서 그 최악의 상황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입술을 깨물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꿈을 잃고 방황만 해왔다는 거죠. 그 방황만 해오다가 정말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면서 내가 목표했던 그런 꿈을 되찾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게 그렇게 되죠. 여보세요? 예, 취직 자리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 후 김영모는 말단으로라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예, 서울빵집이죠? 예, 취직 자리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곧 찾아뵙겠습니다. 예. 또래보다 한참 아래 직급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말 최고의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서는 배워서는 안 되겠다.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시 제과점 말단 직원의 일과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계속됐다. 자정이 지나고 업무가 끝나야만 비로소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김영모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장미꽃 짜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 손 모양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리듬에 따라서 때에 따라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내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이 팔등을 손등을 막 깨뭅니다. 막 내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3개월 동안 연습할 동안에는 항상 이 손등이 이렇게 특히 이 부분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어요. 1982년 꿈에 그리던 빵집 문을 열었다. 최악의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다. 정말 감격이었죠. 저희 남편하고 상호도 저희 김영모 빵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그 간판하고 저희 가게를 보면서 정말 감격을 했어요. 너무 좋아갖고. 예, 김영모 빵집이 앞으로 그 20년 후에 정말 어떤 제가 그려보는 그림이 있잖아요. 정말 20년 후에 정말 한국 최고의 그런 과자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최악의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라. 김영모 대표의 인생을 바꾼 글입니다. 홍경민 씨는 최악의 상태를 걱정하는 편이세요? 저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좋게 얘기하면 낙천적인 거고요.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준비성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박혜진 씨 어떠세요? 그렇구나. 저는 좀 반대예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좀 걱정을 하는 편이긴 하죠. 아하.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라. 굉장히 교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홍경민 씨도 이분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이나 글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딱히 다른 책이나 글보다는 요즘에 그 성공의 비밀 이렇게 대본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서 뭐 새로운 길들이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진행자십니다. 네, 정말 저희 성공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카네기의 행복론에 이은 김영모 대표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 학벌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근데 막강 CEO가 되기까지 그를 오늘에 이르게 한 터닝 포인트는요, 오로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전에 그 시대의 그 기술자였을 때 그 노트 정리를 해놓은 거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기술자들도 그만큼 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갓 구워져 나온 빵으로 가득한 김영모 과자점. 그 맛있는 빵 냄새를 따라가 보면 거긴 항상 김영모 대표가 있습니다. 빵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여기 지금 진열돼 있는 제품이 약 한 300 정도 될 거예요. 우선 빵 색깔하고 빵 이런 어떤 그 형태만 봐도 빵이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닌 건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김영모 대표에게 고객들은 아주 각별합니다. 밀가루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영모의 천연 발효빵 아이디어도 이들 고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연 발효법을 상용화한 사람이 이제 김영모 대표가 처음입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말 건강지향적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김영모 대표가 천연 발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김영모 대표는 80년대부터 맛있는 빵을 찾아서 1년에도 여러 차례씩 해외 기술 연수를 다닙니다. 세계 각국의 빵을 맛보고 그 맛의 비밀을 찾아내는 건 김영모 대표의 큰 즐거움이죠. 그가 천연 발효에 대해 구체적인 실마리를 잡은 것도 지난 93년 프랑스 연수 때였습니다. 정말 빵 굽는 냄새가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 냄새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포에 들러서 여러 가지 그런 빵을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정말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 처음에 가니까 뭐 누가 반겨줍니까? 아는 체도 안 하죠.
낯선 동양인을 경계하던 그 빵집 주인도 김영모 대표의 열의엔 두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천연 발효법을 전격 공개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개발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개발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쪽에 그 이제 독일에서 아니면 프랑스에서 쓰는 그 종을 냉동으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처음에는 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천연 효모라 이번엔 되겠죠? 이 맛이 아니야. 그곳에서 먹었던 맛이 아니야. 그럴 리가요. 효모도 발효 시간도 공명 온도도 다 똑같이 마시던 마름이 또 하시게요? 벌써 수원째입니다. 며칠 때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내일 하시는 게 어떨지. 거기 나면 효소 있지. 얼른 가져와. 굳이 천연 발효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고 또 그 빵을 만드는 저 역시도 천연 발효빵에 대한 특별한 어떤 구별법이나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더 나가서 그때 당시에 저의 짧은 소견에는 과연 소비자들이 그걸 구분해내고 거기에 장점을 알아챌 수 있을까,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네. 김영모 대표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발효종을 매뉴얼대로 사용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실마리를 발견했다. 공장장! 찾았다고! 뭘 말입니까? 우리나라와 유럽은 토양과 기후가 다르지 않나. 프랑스산 효모를 가져가도 이곳에 공기가 결합하면서 변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긴 이 사람아. 우리 풍토에 맞는 천연균을 개발하면 되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몰라서 또 새로 만들어서 하고 해봤는데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마다의 그런 환경과 조건 또 뭐 서울 내에서라도 우리 공장의 조건과 환경 또 뭐 다른 지역의 그런 환경과 조건이 다르면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천연 발효에 사용되는 그 천연 효모, 그다음에 유산균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효모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다가 그냥 상온에다가 방치를 해둡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양의 그 밀가루와 물을 넣어서 또 방치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효모균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그 효모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곡물 발효빵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7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천연 발효빵은 제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고 그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영모만의 과일 발효법까지 개발하는데요. 이 천연 발효빵은 일반 발효에 비해 맛은 물론이고 소화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신개념의 건강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모 대표의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래도 천연 발효 빵을 만들게 되면 사실 귀찮은 게 사실이고요. 할 때마다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빵의 향이나 맛은 월등히 뛰어나죠. 기술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빵을 개발하기 위한 김영모 대표의 노력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레시피는 4천여 개. 평소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까지도 모두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오늘의 김영모 대표를 있게 한 성공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모 대표는 어떤 아이디어든 바로 만들어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가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초콜릿 케이크 이렇게 그 몇 종류가 아주 그 좋은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2가지 초콜릿 케이크 있는데 지금 기술은 머리가 아닌 손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제과 장인 김영모 대표의 지론입니다. 이 제품인데 또 바로 와서 만들어 봐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걸 상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의 뭐 외국 입맛과 한국 우리 고객들의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배운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시식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배합 조정을 해 나갑니다. 김영모 대표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준화된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27도 나오는 거야? 네. 27도. 언제 누가 만들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빵 만들기 비법은 바로 후배와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렇게 전해진 기술은 더 발전된 기술로 되돌아오고 그 기술은 더 맛있는 빵으로 고객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김영모 대표의 성공에 대한 신념입니다. 공동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그만큼 그 시장도 커지고 저희들이 가르쳐준 기술이 계속 돌고 돌아서 그 버라이티하게 계속 발전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상당한 발전을 해서 그 제품이 발전을 해서 돌아오는 거죠. 또 저희들이 또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광고의 한 장면. 음식 맛의 비밀을 묻는 질문에 어떤 할머니께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김영모 대표는요, 자신이 개발한 빵 제조 방법을 모두 공개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냥 뚝 떨어진 그런 레시피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해서 고객들 입맛에 맞게 조율한 그야말로 김영모표 제빵 기술을 아낌없이 공개한 거죠. 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 바로 이것이 장인 CEO 김영모 대표의 행복한 성공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모 대표가 가장 기쁠 때는 본인이 만든 빵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빵 굽는 CEO 김영모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늘 이래요? 네, 항상 이렇습니다. 네. 빵 직접 만드시면 많이 드시죠? 김영모 과자점엔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유명한 김영모 대표의 천연 발효종입니다. 이게는 뭐냐면 과일 발효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포도하고 물하고 조금 그 설탕이 소량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상온에다 두면은 이게 발효가 됩니다. 물 대신 이걸 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날짜를 써놨거든요.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5일간 계속 상온에다 두면은 발효가 되죠. 빵 하나하나에서 그의 정성이 느껴졌는데요. 바로 이 빵을 만든 사람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겠죠. 김영모 대표님에게 사실 빵은 그만큼 그렇게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빵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하시고 또 빵을 만나게 되시면서 인생이 바뀌신 것이잖아요.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빵이 대표님에게도 그런 의미였듯이 만약에
나누어질 때 누군가에게 그 빵이 또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모든 게 원망스러운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 그 처절한 외로움과 처절한 그런 그 쓸쓸함에 사무친 그런 여러 가지 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이 빵 만들면서 정열을 쏟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또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전부 길잡이 역할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항상 그런 빵은 당신한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삶 속에 빵은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영모라는 이름을 처음 걸고 빵집을 시작하셨고 이제 몇 해 전에 또 이렇게 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또 하나 얻으셨는데 다음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꼭 타이틀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김영모 제과가 가야 할 길.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과자점은 제가 이제 해외 연수를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항상 그 일본이나 유럽을 이렇게 갔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요. 수백 년을 이어가는 그런 과자점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저희들은 그런 과자점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이 막 가빠져요. 정말 너무 그런 그 역사가 깊은 과자점들에 저희 과자점 목표는 1000년 기업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이웃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빵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김영모 대표의 그 아름다운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